네, 안녕하십니까. 중구 이선거구 출신 옥재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한희 위원장님을 마음 깊이 기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결실을 맺는 수능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만 명의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우리 수험생 한 명 한 명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빌어 지난 세운상가 일대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녹지축 조성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운상가 재정비를 통한 더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서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작은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네, 사진을 찍기가 쑥스러워서 바지가랭이를 살짝 잡고 있는 이 작은 아이는 5살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짐작 가는 동료 의원님 계십니까? 오 시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충무로역 대한극장 건너편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진양상가 진양아파트의 옥상입니다. 이곳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옥상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70년도에 완공된 진양상가 아파트에 살았었던 저의 어릴 적 모습과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70년도에 태어난 제가 올해 53살이니 동갑인 진양상가도 올해로 53년째를 맞이하게 되네요. 참 오래된 건물입니다. 진양상가보다 종묘 바로 앞에 있는 세운상가 가동은 68년도에 완공되었으니 올해로 55년째를 맞이하는 더 오래된 건물입니다. 반백살이 넘은 건물이죠. 세운상가 일대 개발의 시작은 60년대 무렵 중구청 산업가에서 근무하던 이을삼이라는 직원이 사창가와 무허가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을 보고 대한극장 앞에서 청계천 사가 계획도로 정비 방안이라는 행정연구서를 작성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66년도에 부임한 김현옥 서울시장이 이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완성된 곳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세운상가 일대입니다. 잠시 당시의 개관식을 보시겠습니다. 2년동을 가로질러 세워질 이 연쇄 상가 아파트는 높이 12층에서 최고 22층까지 올라갈 것인데 점포 2천여 개와 주택 1,000여 개가 마련돼서 상가와 주택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직후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 세운상가구는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 강남 개발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쇠퇴를 겪게 되면서 건물의 모습이 추악하다, 녹지축을 단절한다 등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1979년 7월 12일 세운지구가 처음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87년 용산 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쇠퇴기는 더욱 가속화되어 2023년 안 지금까지 그 어떤 반동 없이 동서로 이어지는 도시축의 흐름을 단절하고 있고 주변 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주변 환경에 대해 배타적
내향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면서 세운상과 양쪽 블록의 연계 가능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이후 95년 3월 서울시 중구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북악, 종묘, 남산을 잇는 수도 서울의 상징 녹지축을 복원하고 이를 공원 녹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최초로 수립되고 약 13년 뒤 2008년 지금의 오세훈 시장님께서 녹지축 조성을 위해 종묘 바로 앞에 있던 현대상가를 성공적으로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녹지축 조성을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녹지축 조성을 위해 힘겹게 현대상가를 철거한 보람도 없이 2011년 시장이 바뀌면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일대가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도시재생구역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재생을 위해 투입됩니다. 그중 하나가 공중보행로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1분 정도 보시겠습니다. 지역을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백억 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물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간 이런 시설물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 현장을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 재생 산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서울 종로구의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있는 철제 구조물 다리로 1,109억 원을 들여 지난해 개통됐습니다. 지금이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길 이용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휑합니다. 공중보행로 주변엔 일반 가게와 청년 창업자들 공간이 있는데 문을 아예 닫았거나 물건만 쌓아둔 상태입니다. 여기 운영하는 협업센터가 나가고 입주하자마자 나가고 그래서 지금 아예 없죠. 화장실도 없고. 이 상가 전체가 우리 지하 1층에서부터 여기 4층까지 빈 상가들이 엄청 많아. 들어갔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실패작이야. 실패작. 진짜 세금이 아까워. 세금이 너무 아까워.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통행량은 2017년 사업 추진 당시 예측치의 5에서 17%에 불과합니다. 네, 사실 재생을 위해 1,100억 원만 투입된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3년간 85억 4,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재생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명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세운상가를 보행으로 연결하여 도심 창의 제조 산업 혁신처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해 세운상가구는 더 침체되고 비어있는 가게들은 늘어갑니다. 그러다 지난 9월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초 안전등급 양호 판정을 받은 세운상가에서 건물 외축 벽돌이 탈락해 인근 상인이 크게 부상을 입은 사고가 났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뛰쳐갔습니다. 흥건한 피를 보십시오. 상인분은 큰 부상을 입어서 현재까지 병원에 계시는데 벽돌이 떨어진 신체 부위인 발가락은 결국 절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상인분들이 막아놨습니다. 건물 위쪽 외벽에서 탈락된 잔해가 떨어지는 곳을 표시해 둔 곳들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건물에서 탈락된 벽돌 등의 잔해가 꼭 저 표시해 둔 곳 안에 떨어지라는 법은 없고 표시를 해둬야 할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균형발전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다치신 상인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상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직원분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라고 하여서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탈락된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이 이제 민간 소유고 거기에 대한 관리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현장에 가서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 주인이라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분 제가 만약에 돈이라도 많으면 그냥 보상이라도 많이 넉넉하게 해드릴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서울시가 애초에 계획대로 세운지구를 멈춤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면 저 상인분은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부상당한 상인분에 대해 서울시가 완전히 잘못이 없다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이 이제 다행히 여기서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상황이 나빠졌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예.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요즘 좀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거 식당,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정말 이 젊은 청년들이나 일반인들께서 오셔가지고 다니다가 정말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그거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 사실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저기 이제 안전 진단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이번 사건 있은 다음에 그 건물 관리회에다가 보수보강 공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대책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발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 상가군에 이제 있는 여러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조금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보도 육교가 푹 주저앉은 사고로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 달 전쯤에 안전진단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세운상가도 언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진양상가의 경우 안전진단 C등급이 나왔음에도 무거운 공중보행로 철제 구조물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눈으로 보아도 노후된 건물에 이렇게 무거운 철골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 구조물은 1917년 서울시에서 예측한 공중보행로 평균 보행량을 보니 일평균 13,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실제 평균 보행량은 예측치의 불과 15%인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1,100억 원이 넘는 공중보행로를 설치 결정했을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의원님 말씀하신 68년도에 세운상가 처음 그 건축가가 기획을 했을 때 원래 취지에 맞춰서 그 세운상가군을 이제 다시 활성화한다는 뭐 이런 그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을 위해서요. 예. 아무튼 참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재정비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계속 투입해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편하고 쉬운 길이긴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세운상가로 올라가면 보이게 되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위험. 네, 위험. 그냥 세운상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고압선이라서 접근하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한 방안이 마련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이 고시되어 얼마 전 공람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공람을 마쳤고요.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주요 내용은 그 전체에 있는 구역이 이제 171개로 되게 잘게 쪼개져 있었던 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좀 편하게 39개 구역으로 좀 중대 구역으로 통합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세운 상가군 대신에 세운 녹지축을 조성을 해서 역사하고 관광 조망축을 회복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특히 이번 계획안에 담겨져 있는 녹지축 조성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100만 평이 넘는 저 비싼 땅에 공원이 아닌 건물들을 지어놨으면 뉴욕의 재정은 한층 더 풍부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도시를 설계했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으로의 탈출이라는 철학으로 뉴욕의 한복판에 센트럴파크를 설계했습니다. 당시 옴스테드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으로의 탈출, 무수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한국 전쟁을 지나 무수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들은 현재 심각한 저출생,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 자살률 최상위권, 아주 과장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서울이라는 거대한 크기의 정신병동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따뜻하며 부작용도 없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세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합니다. 20년 기준 1인당 공원 면적은 16.87제곱미터이나 산지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공원 면적은 5.71제곱미터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대한민국 도심의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자연보건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에 세운 녹지축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에서도 어딜 가든 정원 가든이라는 환경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서울의 내사산인 북악산과 남산을 잇는 녹지축의 중심이 바로 세운산과 군에 있습니다. 세운지구의 북악산, 종묘 그리고 남산을 잇는 녹지축이 완성되면 외사산인 북한산에서 남쪽의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커다란 남북 녹지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난 2008년 이러한 녹지축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현대산과 철거를 끝으로 지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시장님. 현대산과 철거 후 세운지구 녹지축 개발에 있어서 먼 시간을 돌아오셨습니다. 세운 재정비 지구에 대한 관심이 국감과 행감에서도 뜨겁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은 자칫 더딘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오 시장님께서는 세운 재정비 구역의 올바른 계획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그리고 재정적 투자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기왕이면 좀 길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뜻에서 단호하게 짧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자주 기사에 반복 인용이 됩니다. 정말 저 그림만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보다 자세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네. 2008년 현대산과 철거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분을 임차인분들의 이주 방안은 아주 소중한 선행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세운산과 이주대책 방안 마련에 참고를 할 수 있으실 텐데요. 당시 현대산가에 계시던 토지 등 소유자분들과 임차인들에 대한 이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당시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했고 그 4구역에서 그 현대상가에 대한 그 이주비 같은 것을 먼저 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4구역의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진행해서 그 마무리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현재 세운산가 군내 2,600개 정도의 유닛이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현황과 임차하고 있으신 분들의 현황 그리고 상간의 공실률 통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그 세부적인 용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그 재정비 촉진 계획 공람 준비하면서 그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본부를 이끄시는 수장이십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본부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쭈어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구역 내에 계시는 상인, 거주자, 임차인 등에 대해 어떠한 이주 방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세운 지구에 있어서는 본부장으로서의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주 대책, 주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주 방식이라기보다 이제 세운 상가군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세운 상가군 전체, 지금 7개 동이 남았는데 7개 동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소유관계라든가 세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그 다음에 주변의 여건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녹지축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고시를 공람을 한 삼풍상가하고 PJ호텔 같은 경우는 소유 구조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지로랑 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공원으로 조성을 했을 때 가장 도시계획 시설 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를 도시계획 시설 사업 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거고요. 네. 의원님 염려하고 계시는 아까 사고 난 부분, 세운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또 소유권을 갖고 계시지 못한 세입자분들도 거기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부류에 대한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지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앞으로 사업 추진을 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례대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진양상가 그 부분은 인연상가와 진양상가 부분은 거기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통합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은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22% 정도 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통합개발을 하게 될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는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좀 좋은 선행 모델을 보여줘야지 세운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대림상가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상황에 맞춰서 다각적인 중첩적인 전략을 저희가 구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을 다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세운 재정비 지구는 변경안 고시공고가 끝나고 이제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등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이 구만리 길을 동력 있게 가려면 서울시청 최고 결정권자인 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직원들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아래 보상체계 이주 방안이 효율적인 선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재정 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상인들은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또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네, 시장님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고요. 당연히 허물고 새로 지을 건물 수명이 다 된 건물을 억지스럽게 도시재생이라는 틀거리에 맞추어서 본인들의 검증받지 못한 어떤 도시의 원칙에 비추어서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그런 공중보행로를 무려 1,100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던 분들은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장으로 다시 취임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하고 싶었는데 거의 공사 말미에 지치도 아직 완성도 안 된 걸 허물겠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놀랄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극도의 인내심으로 참고 그 공사가 거의 막바지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봤는데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불을 보듯 그 결과적인 이 실패작으로 남을 그런 그 명확관화한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예산이 투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었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완공된 직후에 저렇게 언론에서 먼저 나서서 저것을 보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밝혀내서 보도도 해주시고 저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주변 주민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저 철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감히 의회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이 세운상가의 운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의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방금 전에 우리 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명의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을 해서 한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꾸준히 추진을 해야 저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또 많은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 언제 와서 또 저런 만행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 주도하셔서 조례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초를 놓을 거고요. 거기에 특히나 이 종로구와 중구의 구청장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소유자와 임차인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또 다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해서 꼭 진도가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참 그 점을 생각해서 제가 늘 피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아주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상당한 그 방안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안이 제시가 된 것 같고 그 점을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의회에서도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시라면 이 세운 지구를 크게 세울 수 있겠다고 믿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는 일제 강점기 전까지는 종묘 앞에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가 소개공지로 전환하다 패망하면서 도중에 버리고 간 땅에 난민촌이 들어섰고 68년 불도저처럼 급하게 개발된 후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세금과 시간이 낭비되었고 주민들의 피로감은 급격히 쌓여갑니다. 재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 마음 놓고 장사 자리를 잡을 수도 없는 상인들, 아직도 남아있는 난개발의 흔적, 좁은 도로로 불이 나면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재정비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재정비, 완성을 해야 합니다. 재정비의 완성은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일제 흔적의 완전한 청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세운상가 지역을 제대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세운이라는 이름처럼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여야 할 이 땅에 제2의 삼풍백화점 사태가 벌어질까 매우 두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